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과 12지지의 그 생성의 그 역사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간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쓰여진 문자, 글이라고 했죠. 하늘에 이제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를 우리가 십천간이라고 하고, 땅에 그 12마리의 동물을 우리가 12지지라 그래서 이제 그 동서남북에 배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것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간과 지지를 정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정했으며 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이 천간과 지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천간과 지지가 생성된 것이 대략 한 6,000년 전 이상, 한 7,000년, 8,000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 역사가 생겨나면서부터 천간 지지의 사용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롯된 거죠. 인간의 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형성체를 이루면서부터 이제 천간과 지지가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리 안 돼도 한 7,000년, 8,000년 전의 역사는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늘이 말하자면 이 지구가 태양계에 속한 별이며 태양계의 그 위성들 말하자면 이제 수성, 화성, 금성, 목성, 토성, 뭐 지구, 또 지구의 그 위성인 달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의 가늠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빅뱅이라든가 우주 형성 어디서 일어났다고 하는까지도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을 해 들어가는 그 발전을 이뤄서 과학의 발전을 이뤄서 지금 그런까지 좀 찾아낸 그 세상이 됐는데 과연 6,000년 전, 7,000년 전에 어떻게 그 별들의 운행을 알아서 참 이 천간과 지지를 정해서 사용을 했느냐 하는 것은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그 항상성과 불변성을 알아서 태양계의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지구와 함께 떠서 이제 운행하는 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천간을 정한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고증으로 볼 때에 테오 보키시라고 하는 분을 이제 참 우리의 역사서에서 많이 이제 그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테오 보키시가 이제 이전에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환역, 환인들이 쓰는 환역을 정리해서 이제 보키시의 8쾌로 이제 참 정리하였다. 보키시 이전부터 있었던 역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정리하여 테오 보키시가 역법을 이제 보다 편리하게 음양오행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역법을 이제 정리하였다라는 게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제 테오 보키시가 과연 누구냐? 테오 보키시. 대략 BC 3520년에서 34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5500년 전의 인물.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달의 자손이죠. 배달국 5대 환웅, 5대 왕의
그 아들이며 6대 환웅인 다이발의 그 형제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뭐 참 그 역법이나 이런 것을 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윗사람들 공경하고, 또 이제 참 성장하면서 또 자신이 그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또 후사를 또 이어가고, 그렇게 이제 그 하는 그 사회성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오행의 그 말하자면 천간과 지지의 역법을 다 정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용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태오복 씨가 자신의 역법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태오복기 씨가 이전에부터 있었던 환법을 정리하시어, 환역을 정리하시어 태오복기 8쾌로 이제 말하자면 정리하였다. 이 부분을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하자면 그 우리가 이 태오복기 씨를 얘기를 하다 보면 배달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의 그 역사가 이제 또 조금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고조선마저도 이제 말하는 신화라고 우리가 배워서, 고조선의 그 48대 왕이 그 역사를 우리는 그냥 뭉개버려가지고, 신들이 살았던 시대다, 뭐 그렇게 구전되어 온다라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일본 애들이 가르쳐준 그 고조선의 그 신화의 역사를 배우고 좀 자라난 세대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배달의 자손이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배달의 역사가 이렇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해서 좀 고조선으로 이어가고 고전에서 참 그 부여를 통해서 백제 고려 신라의 삼국의 시대를 맞아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그 역사를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정말이에요.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과학의 문명이나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글을 알기 때문에 참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 뭐 말할 필요 없죠. 뭐 말하자면 사람들이 90% 이상은 다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배달의 역사를 더더군다나 올라가려면 한 6,000년 역사가 되죠. 6,000년. 예. 그러니까 이제 배달의 역사를 보면은, 배달국이 이제 말하자면 18대의 왕들이 이제 계셨으며, 그 환웅들이 18환웅들의 그 시대별로 딱딱딱딱 끊어서 그 연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역사가 이제 고조선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가죠. 뭐 신화라고 하는 고조선도 사실 보면요, 48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BC 2333년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써서 그때부터 고조선의 그 단군기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그 조상들의 나라의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배달기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단군의 2333년이 BC 2333년을 쓸 것이 아니라 5898년에 배달기를 써야 됩니다. 배달기. 왜냐하면 배달의 그 18대 왕이 그 전속 기간이 1565년이에요. 그럼 거기다 2303년을 더하면 그 계산 나오잖아요. 그럼 뭐 대략 한 5898년.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학자들이나 그 역사라든가 이러신 분들은 고조선의 역사까지도 안 가죠, 거의. 겨우 가봐야 우리의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까지만 갑니다. 그 이상도 안 가요.
북부여로 해서 부여로 넘어가서 다시 이 고조선으로 올라가는 역사를 꼭 한 300년의 역사를 단절시켜 버려가지고 고조선과 이어나갈 수가 없죠. 내가 뭐 참 어떻게 참 오행의 그 천간과 지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배달국의 역사를 설명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조상과 뿌리를 모르고서 어떻게 내가 내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또 그 자손들은 그 자손들을 이어내릴 수 있겠어요? 어를 제대로 품지 못하고 갈 텐데. 우리가 이어 내려온 정신이 얼입니다. 얼. 우리가 얼을 제대로 품고 내려가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또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또 배워서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 얘기, 우리가 배달의 자손이 아니면서 내가 배달의 자손이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는 배달의 자손이고 배달의 민족의 자손인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그마한 뭐 이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배달국의 역사의 시작을 잠깐 뭐 설명을 하자면, 어느 날 환인이 이제 그 지상에 자 이렇게 말하자면 태백의 밝은 땅이죠. 태백이란 밝은 땅이니까 참 내려다 보면서 가히 홍익인간할 곳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참 그 환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환인의 뜻을 알아차린 신하들이 그러면 우리가 환희 그 태백에 우리 그 환웅이 당신의 아드님 환웅이 용맹과 지혜를 갖추었으니까 인간 홍익인간의 뜻을 세상에 내려가서 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해서 이제 환인에게 환웅을 추천하죠. 그러니까 이제 환인도 그러면 참 우리 내 아들들 많은 중에 환웅을 이제 불러서 물어보죠. 그럼 내가 너를 저 태백의 세상으로 내려보내고자 하는데 너는 어떠느냐 했더니, 아버님 말씀이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제 환웅에게 이제 참 그러면 수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 3천을 주면서 하늘의 뜻을 열고 가르침을 세워서 세상을 잘 다스려서 자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천부 3인을 주면서 이제 참 태백으로 이제 참 내려보내죠. 근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 당시의 나라가 저 파미르 공을 중심으로 한 그 고지대에서 말하자면 이 동쪽의 그 얕은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 3천을 이끌고 이제 태백으로 내려와서 신시의 도읍을 정해서 이제 배달국이라고 이제 칭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웅은 이제 천부의 징표인 산부인과 천부경을 지니고 오셔서 오사를 조관하시며 나라의 백성들에게 홍익인간의 뜻을 널리 이제 펼치시면서 이제 교화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은 무엇이냐? 환웅과 함께 천상에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무리 3천의 무리가 과연 신의 모습이었느냐? 하늘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날개나 달고 천사들이 이렇게 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의 존재로 내려왔느냐, 아니면 사람의 모습이었겠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것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인의 하늘의 세상이나, 신시의 환웅이 신시의 배달국의 나라를 연 것이나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뭐 하늘에서 날개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이었고 또 여기 내려온 환웅 역시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백두산 지역, 에게 이제 그 참 그 도읍을 정해서 자신들이 살았던 풍습과, 그 자기들이 살았던 그 방법대로 이제 나라를 형성을 해서, 이제 문서를 담당하는 그 직책을 만들어서 그 직책에 있는 그 혁덕에게는 문자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녹도문이라고 하는, 녹도란 말은 사슴이 이제 그 눈밭을 뛰어가면서 발자국이 형상이 나죠.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또 이제 글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신들이 그 천상계에서 사용하였던 천간과 지지도 이제 함께 이제 정리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우리가 태양계의 목성, 금성, 화성, 토성, 등의 지구의 와 또 달의 어떤 관계를 다 알아서 오행에 배속해서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참 태호 복희 씨의 하도 낙서, 하나라 우왕 시절에 낙수에 나온 거북 등의 그것을 낙수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태호 복희 씨 시대로 말하자면 전 수천 년 후의 일입니다. 수천 년 후의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오행의 천간과 지지를 사용하는 것은 근자에 누가 1, 20년, 1, 200년의 얘기가 아니라 5,000년 이상, 6,000년, 7,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참 어찌 보면 문화적인 큰 산물이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용하는 오행의 정신이, 오행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칠회력 달력에다 이제 일월 화수목금토를 정해서 7회력을 이렇게 7주간으로 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이나 서양 다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동양에서 인간의 시가 나와서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그들도 역시 다 우리 조상의 한 뿌리에서 나간 파생된 민족들이라서 그들도 역시 칠력을 다 사용하고 있어. 세계가 지금 어디서 중간에서 만나서 우리가 칠력을 사용하자고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들 역사 시작하면서부터 6,000년, 7,000년, 8,0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같이 사용을 했던 칠력을 지금도 동서양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문화가 오행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지만 서양으로 가면서는 이제 칠회력을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별점을 이용한다는 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는 점성술, 말하자면 서양에는 점성술이 발달한 거죠. 예, 그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전에 6,000년, 7,000년, 8,000년 전에 인류의 조상들이 우리의 배달국에 파생 나갈 때 이미 다 배워가지고 또 몸에 습득되어 가지고 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호 복희 씨가 왜 내가 강조하고 이분을 자주 설명을 드리냐면은, 좋은 거는 요즘에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 다 자기 거라고 중국 떼놈들이 떼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이 태호 복희 씨랍니다. 태호 복희 씨, 염제 신농 씨, 황제 헌원 씨를 이제 삼황이라고 하는데, 보면 세 분 다 배달국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누워 침뱉는 얘기를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근자에 와서는 우리네가 먹고 있는 김치마저도 참 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명하니까 김치마저도 내가 우리가 한국은 우리 옛날 속국이니까 우리가 참
원조다, 우리 거다. 뭐 아니면 한복도 뭐 참 고와 보이니까 참 자기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상 중국인들이 3대 성인에 들어가는 공자가 자기네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자 역시도 우리의 땅, 우리의 배달국의 한 나라였습니다. 거기가 산동성 부근에 그서 태어난 걸로 아는데 공자가 그럼 그거 어디예요? 산동 부근이 옛날 우리 역사적으로도 백제 고구려의 땅이고 고조선의 땅 아니었어요? 이래저래 참 오랜 세월 땅 따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참 져서 뭐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이제 뭐 우리뿐이겠어요? 중국이 57개 민족의 그 나라들을 소수민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중국 사람들은 결국 한 10%나 되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 동이족, 말하자면 그 자기들이 말하는 오랑캐족들, 융족들, 만족들 다 우리 옛 배달국에서 다 파생돼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중국의 화화족들이 우리 말하자면 그 민족의 대이동, 말하자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올 때에 그 지금의 그 시안쯤에서 이제 한 무리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 떨어져 나가는 것에 그것은 이제 반고의 자손들이죠. 그 반고의 자손들이 중국의 화족들입니다. 네. 자기들은 그냥 멀리 안 가고 여기 하겠다고. 그래서 시안에서 거기다 정착을 하죠. 화족들이. 그렇게 하고는 우리들은 대이동을 갖다가 뭐 거의 한 100년, 200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만주 일대, 몽고 밑에까지 다 우리가 다 장악을 해서 참 우리 배다국의 영역이 그렇게 넓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남을 침략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뭐 자랑도 아니고, 뭐 어찌보면 부끄러움도 아닌데,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침범하지 않는 것 참 어찌보면 참, 내가 생각해도 좀 우리 조사님들 좀 답답하고 깝깝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단 한 번도 침입하지 않았어요. 한번 외침 있을 때는 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많은 군중들이 목숨을 버려가서까지도 나라를 구해내는 거. 고려 때의 무신 정권의 항쟁이나 이조 때의 역사를 보더라도 보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왕이 중국 국경까지 도망갔잖아요. 그 나라 누가 구했어요? 많은 의병들이 목숨을 버리고 또 많은 스님네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순신 같은 참 명장 하나를 키움으로 인해서 나라가 참 풍년등화의 입장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참, 길 좀 비켜달라라고 해서 일어났던 전쟁인데, 중문원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갑질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또 백두산 저쪽의 땅을 또 다 가져가는 계기를 만들어버려요. 네. 참 답답한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역사는 좋아도 우리의 역사, 싫어도 우리의 역사. 그걸 보던 거 가야 되죠. 오늘 시간은 또 좀 차서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끝없는 외침을 받으면서도 웃굿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항상 나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참 대포용의 정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부탁합니다.